안녕하십니까. NH선물의 위재현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NH증권의 연구원님들을 모셔서 원자재 그리고 채권시장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외환시장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NH증권의 권하민 연구원님 모셔봤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외환시장에 제가 지난주에 외환시장 하반기 전망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또 발생했던 이슈가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이렇게 분쟁이 좀 격화되는데 오히려 국내 외환시장은 좀 굉장히 잘 버티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연구원님은 최근 외환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을 만한 재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환시, 특히 우리나라 원달러 보시면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그런 양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슬라이드 바로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우리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우리 원래는 이런 중동에서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리스크 오프죠. 첫 번째 그림 보셔도 원래 이제 직후에는 그런 모습이 진짜 오랜만에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중동에서 이제 리스크가 나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뭐 프랑화, 일본 엔화, 그리고 그 금 같은 달러와도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계속 이어질까라고 볼 때는 결국 사태의 어떤 전면전 그리고 이제 장기전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인데 지금 사실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셔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유는 결국 첫 번째 그림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때랑 굳이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이미 보시는 것처럼 물가, 수입 물가 특히 레벨이 전년 대비 20, 30%까지 올라와 있었던 상황에서 유가가 급등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인데 우리나라 수입 물가 이미 좀 많이 안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달러 환율에서 최근에 빨리 많이 내려왔던 워낙 강세의 이유는 경상수급 회복, 이에 따른 뭐 유가 안정이라든지 이런 유동성 개선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지금을 이유로 원달러가 방향성을 틀어서 다시 뭐 위로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건 조건부고 우리 결국은 두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만약에 좀 사태가 어려워져서 유가가 이제 좀 일부 외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뭐 100불 이상으로까지 올라가면 워낙 약세 요인은 맞다.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 수입국들의 공통점이요. 지금 빨간색 박스 보시는 것처럼 한국과 유럽, 일본과 같이 자원을 사서 쓰는 나라들은 특히 수입 물가가 올라갈 때 통화 가치가 빠지는 그 이제 역외상관계수가 좀 많이 높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사실 미국은 보시는 것처럼 선방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원유 순수출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가 변동성에서 받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은 좀 많이 미국이 선방할 수 있다. 여기까지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제 서머리라고 했는데 앞에선 잠깐에 대한 그 중동 리스크를 좀 언급을 드렸다면 결국은 저희가 이제 올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찾아뵈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올해는 좀 달러가 내려갈 걸로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일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원달러 환율 좀 더 내려갈 것 같다. 지금도 충분히 많이 내려온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지금부터 하반기까지도 저희가 조금 더 내려간다고 보는 이유는 결국 보시는 달러와 약세 그리고 이따 언급드릴 위안화 안정에서 가장 큰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사실 6페이지에 제가 뭐 이런 것 저런 것 해놨지만 지난 사이클에서 미국의 달러 강세를 지지했던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열심히 재정을 쓰면서 그들의 성장을 자극했던 즉 예외주의 컨셉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올해도 예외주의가 계속되면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시장을 보셔도 연초 이후에 외환시장의 키워드는 예외주의 둔화, 좀 더 나아가면 셀 아메리카까지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올해 성장률 전망 컨센서스는 미국이 제일 빨리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면 되는 거 아니냐, 돈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작년이랑 분위기가 다르죠. 올해는 재정을 쓴다라고 하면 시장이 걱정을 합니다. 이미 첫 번째 그림 보시는 것처럼 신용등급은 강등된 상태고 추가적으로 정부 부채, 이자 비용에 대한 이슈로 정부가 그렇게 돈을 마구마구 쓸 수는 없을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내려오는 건 맞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도 보셔야 되죠. 환율은 상대 가치니까. 우리 지금 첫 번째 유럽, 두 번째 일본을 보시게 되면 이들이 이제 올라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유로화가 엔화가 달러의 70%를 설명하기 때문에 유럽이 올라오죠. 심플하게 유럽의 재정 모멘텀이 생겼고 22 금리 인하 거의 마무리됐다라고 봅니다. 미독 금리 차는 축소로 저희는 보고요. 두 번째 일본인데 일본 역시도 10월에 금리 인상을 전망하기 때문에 더디지만 미일 금리 차 축소로 봅니다.
상대적으로 금리차 측면에서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진 않을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구도로 미국과 나머지를 보셨을 때 미국이 내려오고 나머지가 좀 올라가네. 이런 상황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지표를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들으신 얘기죠. 미국이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제조업들이 잔뜩 미리 선주문을 했다더라.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입량을 잔뜩 땡긴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심리가 견조하고 수요가 뒷받침이 되면 상관이 없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고, 이건 제가 2018년이랑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에는 우리 이제 미국 예외주의, 그동안 이제 달러 강세였고 연간으로 4.4% 강세를 갔죠. 왜냐면 나머지 때리고 본인들 잘 먹고 잘 살자. 정책이 똑같습니다. 근데 왜 그때는 달러가 강세였냐? 감세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성장을 또 끌어올렸고, 지금은 감세 같은 거 없이 일단 고율의 관세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심리가 안 좋은데, 재고 지금 보시면 제조업 재고 안에서도 내구재 비중이 역사적인 고점 수준입니다. 잔뜩 쌓아놓은 거죠. 그럼 앞으로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 3개월 뒤에 재고, 즉 투자, 고용, 생산 모멘텀이 계속 있겠느냐, 지표가 위냐 아래냐라고 봤을 때 저희는 아래쪽을 좀 보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림 보셔도 같은 관세 전쟁이지만 17, 18년이랑은 분위기가 좀 다르구나, 이걸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틀에서 2018년의 관세 전쟁이랑은 일단 예외주의 컨셉에서 좀 다른 게 있고, 지표가 좀 내려오면 결국 정책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관세를 얘기 드릴 때 저희가 10페이지 첫 번째 그림을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결국 좀 걷어서 관세를 잘 걷으면, 문제는 거둔 관세는 전체적인 무역 수지 적자의 14%밖에 안 됐다.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애초에 관세를 걷어서 미국이라는 큰 나라, 큰 소비국의 무역 적자 혹은 재정 수지 적자를 메꾸지 못하죠. 더 중요한 건 저희 지금 보시는 두 번째 그림인데, 왜 2018년에는 감세를 했는데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이 없었냐. 두 번째 그림에서 18년이랑 바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18년에는요, 전체 세수, 거둔 것 대비 이자 비용이 10% 내외. 근데 올해는 보시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죠. 미국이 향후에 감세를 한다고 합니다. 세수는 더 까이고 그럼 비용은 또 늘어나겠죠. 지금 이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렇고 계속해서 장기금리 혹은 모기지금리 상승 경계하는 이유들, 유가를 계속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이유들은 사회 전반의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좀 낮추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협상 중이지만 관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마냥 싸우면서 협상 없는, 그리고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저희는 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고, 결국은 11페이지 보실 때 정책입니다. 정책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정정책 그리고 통화정책. 근데 재정정책이 맘 같지 않은 거죠. 이제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이고, 그러면 아직은 보수적이지만 결국 연준, 페드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실제로 첫 번째 그림을 봐주시면요, 가장 지금 제약적인 금융 환경에 위치해 있는 게 미국입니다. 실질 기준금리가 미국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일본이 여기 있습니다. 일본이 추가적으로 긴축을 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만약에 두 번째 그림처럼 결국 미국과 나머지 지역의 금리 차를 보실 때 과거 그 금리 차 고점과 비교해도 지금 달러 가치가 높은 실질 실환율 기준으로 좀 높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올해 연간으로 계속 언급드린 달러의 고평가, 비쌌던 흐름들이고,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해소가 될지가 중요할 텐데, 비쌌던 이유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릴 FDI인데요. 달러가 비쌌던 이유는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리고 정부가 계속 돈을 쓰면서 그 나라 성장을 끌어올렸죠. 그 그림이 이제 꺾인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고, 심플하게 어디로 돈이 들어갔냐? FDI, 공장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 주식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 채권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부문별로는 첫 번째 그림, 제조업으로 들어갔구나, 돈이. 두 번째, 유럽 아태. 우리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한국과 독일, 일본, 영국이 미국 가서 공장 지은 내용입니다. 지금 모멘텀을 보시면 14페이지 도표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어쨌거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바깥에다 공장을 지어주고 이제 오프쇼어링을 하는 나라는 아니죠. 계속해서 끌어올려고 합니다. 미국으로. 실제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개별 기업들이 쭉 가서 막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뭐 향후 4년간 얼마, 뭐 향후 5년간 얼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이런 내용으로 돈이 달러 미국으로 들어가겠네, 달러 강세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긴 얘기 같고요. 지금 더 강조드릴 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진짜 지금 돈이 들어가 나가 이게 중요한데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돈 이때 다 올라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가 언제죠? 러우 전쟁 직후. 보시는 바이든 정부가 IRA, 칩스 이런 것들 하면서 생산기지 일자리 다 데리고 와 하던 때입니다. 보조금을 줄 테니까 들어와 라고 했던 거고 지금은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보조금 못 줘라고 하는 게 지금의 트럼프 정권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게 부문별로도 다 이제 느낌이 있으신데 IT 쪽으로 민간 제조업 건설 투자가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그림이다 생각을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미국이 좋았던 이유, 지금 좀 바뀐 거죠, 모멘텀이. 그들의 투자, 공장 짓고 물건 주문하고 하는 모멘텀이 꺾였다라고 하면 고용은 따라가겠죠. 우리 후행 지표의 성격을 고용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16페이지 그림 보시는 것처럼 특히나 제조업 고용, 연초 이후에 감소폭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예외주의가 계속해서 공고할 건가? 그럼 강달러겠죠. 다만 성장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FDI, 돈이 들어가는 게 이제 그만 들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는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상대 격차에 의해서도 DXY 기준으로는 조금 더 하락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차트를 언급드릴 텐데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우리 왜 많이 들으신 얘기죠. 2000년대 초중반에 신흥국,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들이 돈을 잔뜩 벌면서 같이 올라가는 게 결국 미국의 포트폴리오 투자입니다. 즉 미국향 주식 그리고 채권입니다. 이머징이 돈을 잔뜩 벌고 그걸로 미국채를 사고 가로치고 이제 외환 부익을 쌓는 거죠. 그런 그림이 잘 맞다가 이번 사이클에서 안 맞기 시작합니다. 심플하게 예전의 이머징이 아니죠. 옛날에 07년에 중국은 경상수지가 뭐 10% 내외까지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 2%대로 많이 내려왔는데 근데 지금 미국으로 들어간 돈이 견조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저희는 선진국이 좀 더 중요했다 보고 있고 그게 두 번째 그림입니다. 결국 경상수지라는 달러 유동성 모멘텀에서 봤을 때 브릭스, 뭐 신흥국 제가 해놨지만 이머징은 과거 고점 대비 거의 절반도 이제 회복을 못한 상황. 근데 보시면 유럽향,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미국 주식, 일본에서 미국 주식 사는 것들. 이따 유로와 엔화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난US 지역으로의 유동성이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DXY는 이제 뭐 이머징 모멘텀으로 좀 보기보다는 이머징과 난US 그리고 US 이렇게 좀 보셨을 때 조금은 DXY 기준으로 하락할 수는 있겠다. 지금은 비미국 지역 통화들이 조금 반등을 하는 상황이고 아시는 유럽 주식이나 뭐 이머징 주식도 지금은 좋죠. 그래서 유동성 차원에서 그렇게 언급을 드리고 올해 DXY 하단으로 저희가 90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 4분기 평균은 94 정도 지금보다 조금은 더 빠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달러 지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최근 달러의 강세를 지지했던 이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급적으로 달러와의 굉장히 자산 FDI 형태나 이런 식으로 미국이 굉장히 몰렸었는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보더라도 이제 달러화에서 이제 다른 신흥국 자산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트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파트는 원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